만날 때마다 인사하고 한 번씩 간식이나 커피 같은 거 챙겨드리면 금방 친해집니다. 그거까지는 그리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마음에 들어서 이제 좀 이성적인 관심으로 다가가려면 여자는 금방 멀어지고 나죠. 저도 한때는 괜히 숫기가 없고 조용했는데 이제 대학교도 갔으니까 좀 분위기 띄우면서 여자한테 관심 얻어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괜히 어색하게 활발한 척 따라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여자가 더 멀어지더라고요. 그럼 여자랑 어떻게 해야 친구가 아니라 남자로서 좀 가까워질 수 있는가, 그걸 이야기해 볼 겁니다. 그냥 바라만 보고 습관적으로 마음 접는 그런 인생은 너무 슬프니까요. 남자는 마음에 드는 여자랑 좀 친해졌다 싶으면 슬슬 시동을 겁니다. 분위기 괜찮네, 이쯤이면 내가 들이대봐도 괜찮겠다. 그리고 이거는 나락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왜? 여러분이 그 생각을 한 모든 판단의 기준은 여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했으니까요. 어마어마한 리스크가 있는 겁니다. 간혹 리스크를 뚫고 그렇게 들이대서 성공하는 경우가 있냐 하면 대부분의 경우는 실패해요. 그리고 그 이유는 여러분이 3단계의 스텝을 밟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1단계로 신뢰가 쌓이고 2단계로 친밀함이 쌓여야지 3단계로 남자로서 관계가 깊어질 수가 있습니다. 성공하는 경우는 알게 모르게 이걸 다 밟은 거예요. 자, 신뢰와 친밀감 관련해서 재밌는 연구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신혼부부 81쌍을 대상으로 한 실험인데요. 연구자들은 부부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서로 간의 신뢰가 깨진 경험을 하나 정해보세요. 거짓말, 성실하지 않거나 혹은 불륜 같은 게 될 수도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서로 7분 동안 토론을 하게 했죠. 어떻게 됐을까요? 신뢰가 낮은 부부일수록 대화 중에 회피, 그러니까 말을 돌리거나 시선을 피하고 대화에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런 행동들이 확 늘어났습니다. 반대로 신뢰가 높은 부부는요, 같은 주제를 놓고 이야기를 해도 오히려 서로도 가까워지고 친밀해졌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심지어 부부 사이조차 신뢰가 먼저 쌓여 있어야 그 다음에 친밀함으로 넘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부부가 이런데 사귀지도 않는 사이에서는 어떨 것 같습니까? 근데 제가 신뢰 이야기를 하면 꼭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니, 내가 그 정도의 눈치도 없을까봐, 우리 이렇게 친한데 신뢰는 당연히 있겠지 하는 착각. 자, 그런 생각이 드는 분들은 여자 말고 남자인 친한 친구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친구한테 무슨 말이건 다 할 수 있습니까? 이 말 할까 말까 할 때 고민되고 됐다, 굳이 말하지 말자 하는 친구도 분명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친구는 나랑 친하지 않은 친구인가요? 물론 이야기를 다 할 수 있는 친구도 있겠죠. 그럼 그 두 종류의 친구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내가 무슨 말 해도 나를 지지해 줄 것 같은 그런 신뢰가 있냐 없냐겠죠. 그럼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여자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과연 신뢰가 그리 높을까요?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여러분의 생각 기준만의 근거로? 물론 이렇게 물음만 던지고 그만둘 건 아닙니다. 여자가 나를 신뢰하는지 알 수 있는 판단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번, 여자가 나 때문에 손실을 얼마나 감수하냐, 다르게 말하면 리스크 테이킹, 즉 위험을 감수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행동이야말로 신뢰가 없으면 나올 수가 없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잠깐 언급된 상호 호혜성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관점에서 보자면 내가 널 위해서 손실을 감수해주면 너도 언젠가 나를 위해서 손실을 감수해주겠지라는 믿음을 인간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투자 게임 혹은 트러스트 게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인간이 서로를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를 실험으로 본 건데요. 방식은 간단합니다. A라는 사람이 자신의 돈 일부를 B라는 사람에게 맡깁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B가 돈을 되돌려 줄지 말지는 전혀 보장이 되지 않았어요. 그냥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A가 돈을 맡긴다는 건 뭔가요? 손실과 리스크를 감수하는 선택, 즉 상대방을 신뢰하는 선택입니다. 혹시 다 잃어버릴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나는 너를 믿는다 라고 한 거죠. 그리고 재밌는 거는 실험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돈을 맡겼고 또 상당수는 그걸 보답하듯이 돌려주었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자가 내 편이 되어주려고 약간 불편한 상황을 감수해 준다던가 나를 위해 시간을 쓰고 다른 선택을 미루는 모습들 같은 게 있겠죠. 이런 게 있는지 체크를 해보라는 겁니다. 2번, 진짜 자기 생각. 이건 들어보면 느낌이 딱 옵니다. 아, 이거 남한테는 쉽게 말 안 하는 내용이겠구나. 그런 걸 나한테 얼마나 하는지 체크해보라는 겁니다. 너무 명확하죠. 보통 깊은 생각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나한테 마이너스가 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칫 사회적으로 약점이 잡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쉽게 오픈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체크를 해보니까 그래, 나 신뢰하는 것 같아. 그럼 이 다음으로 해야 할 게 바로 이성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거 단순히 들이대는 게 아니라 나도 맞춰서 깊은 모습을 보여주고 그러면서도 내 평소와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럼 여자는 이런 모습도 있었어? 하는 생각이 들면서 남자를 다르게 보게 됩니다.
제가 영상 처음에 들이댄다라는 게 어마어마한 리스크가 있다고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들이댄다고 할 때 남자는요, 불필요하게 진지해지면서 자신의 깊은 이야기를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걸 여자보다 먼저 보여주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예요. 아까 신뢰 여부를 판단할 때 여자가 깊은 이야기를 하는지 먼저 체크해보라고 했죠. 핵심은 전후 순서인데 여자가 아직 신뢰도 안 줬는데 먼저 막 진지충 이야기를 해. 지 혼자 막 분위기 잡고 막 지 마음을 오픈을 해. 바로 멀어집니다. 아시겠습니까? 먼저 여자가 오픈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수준에 맞춰서 나도 오픈을 해줘야지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평소와 반대되는 느낌을 주려면 뭘 해야 할까요? 저는 가장 효과가 좋았던 게 평소보다 낮은 목소리로 차분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좀 친했던 회사 동료가 있었습니다. 여자분이셨는데 하루는 외부 세미나 때문에 이분과 둘만 따로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전날 회식 때문에 좀 피곤했다 보니까 의도치 않게 목소리는 낮게, 그리고 말투는 평소보다 차분하면서 까불거리는 느낌은 덜 주었죠. 이분과 사귄 다음에 들어보니까 그때 그 순간에 저에 대해서 이 남자가 이런 모습도 있었네 하는 느낌을 받으면서 제가 남자로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 되게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저는 이 여자분과 신뢰, 그 다음으로 친밀한 절차를 다 따른 다음에 이런 모습을 보인 겁니다. 그래서 효과가 있던 거죠. 그러면서 차분하고 까불거리는 이야기를 줄이다 보면 똑같은 말이라도 보다 내 생각과 관점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왜일까요? 차분하게 이야기를 할수록 말과 말 사이에 텀이 생기는데 인간은 그 공백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 공백을 메우고자 생각이 뺑뺑 돌아가게 돼요. 그러니 불필요한 말은 줄이면서 필요하고 가치가 있는 말만 하게 된다는 겁니다. 평소 같았으면 막 이야기하느라 생각도 거치지 않고 막 입 밖으로 나왔을 텐데 이때는 상황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니까요. 이렇게 서로 평소보다는 차분한 이야기를 나누고 그러면서 똑같이 장난은 치고 막 친절하게 대해주고 이러면 여자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이 남자 나한테만 이러는 건가? 이러면 게임 끝이에요. 저 생각이 들었다는 것 자체가 여자 입장에서는 남자의 모습이 마음이 드는데 이거 남들한테도 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특별한 존재라서 그러는 건지 궁금해서 드는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건 딱 2단계였습니다. 1단계, 여자가 나를 신뢰하는지 체크를 할 것. 2단계, 그 다음 친밀함을 거쳐서 평소와는 다른 진중한 목소리로 차분한 모습을 보여줄 것. 이 두 가지 열쇠가 맞물릴 때 비로소 여자는 이 사람은 좋은 친구이기도 하지만 다른 모습도 가지고 있구나 하면서 마음의 벽에 균열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제가 간추려서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2단계가 모든 건 아니겠죠.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한데 더 정교하게 설계된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혼자서 알아내고 밟아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만든 커리큘럼이 있습니다. 이 커리큘럼은 단순히 여자 꼬시는 스킬만 알려주지 않습니다. 제가 대학원까지 전공한 인지심리학을 토대로 보통 남자들이 겪는 연애 시작까지의 문제점을 심리적인 메커니즘으로 풀어낸 커리큘럼이거든요. 아마 여기까지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단계라는 건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여자의 마음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시간의 흐름에 맞춰서 단계별로 풀어놨습니다. 즉, 여러분이 지금 여자와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서 그 시점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시는 거, 저도 무려 15년 가까이 쉬지 않고 연애를 하면서 많이 해봤습니다. 그 수많은 사례와 연구를 토대로 실패하지 않도록 하나하나 정리해둔 게 바로 이 커리큘럼입니다. 궁금하시다면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를 걸어두었습니다. 사실 오늘 알려드린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변화를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이게 단발적인 기술이 아니라 흐름이라는 거죠. 그 흐름이 궁금하다면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